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에마 학생의 숙제를 좀 편성이란다. 첨삭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숙제 첨삭을 자주 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새로 뭐 APK 파일 잡은 것도 있고 방금 전에 그 다음에 또 동사표를 하는 동안에는 좀 신경을 써서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봐줄 수가 없다. 근데 이렇게 자주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숙제에도 아까 보니까 틀린 부분들이 존재했고 그거에 대해서 좀 쓰기 숙제가 편성될 것 같습니다. 내일 쓰기 숙제로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건 맞아요. It helps me는 맞고 it helped me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it will help me는 맞는데 it is helping me 여기 뒤에 틀렸구나. It has helped me도 맞아요. 근데 이거 me잖아. 왜 이렇게 썼어? 그죠? 갑자기 저렇게 됐죠. 그 다음 it does not helps인데 이게 help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틀렸는데 어제도 틀린 부분이랑 맞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똑같이. 그러면 안 돼요. 점점 잡혀야 됩니다. 근데 어제보다 훨씬 낫다 일단. It will not help me. It is not helping me. Does it help? 이거 help죠. help. Does it help me? Did he help me? he예요. 왜 이건 또 갑자기. 그러니까 뭐가 가끔 가다가 자꾸 바뀌네. 스위치가 꺼질 때가 있네. 의식의 스위치가 꺼질 때가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엉뚱한 미가 갑자기 위로 바뀌고 it이 갑자기 he로 바뀌는 등 뭔가 반복적인 행동을 할 때 의식의 스위치가 꺼지고 오토파일럿 모드로 들어갈 때가 있는 것 같네요. 이게 제가 어제 숙제를 그렇게까지 시켰던 이유인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이 될 겁니다. 이거 다른 아이들도 좀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It is helpful, was helpful, it will be helpful, it is being helpful, it has been helpful, it is not helpful, it was not helpful, it will not be helpful, it is not being helpful, it has not been helpful, it is helpful, was it helpful, it is being helpful, it is being helpful, has it been helpful 해서 나머지는 다 맞았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 다음에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치? 이게 어떤 부분인지를 제가 부모님이랑 있는 채팅방에서 정확히 공개를 할 건데 내일 숙제를 편성을 하자면은 이거죠. It does not helps me죠. It does not helps me인데 이게 It does not help me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유는 어제 보낸 거랑 똑같겠지만 1. does는 이미 3인칭 단수 주어 표현을 하고 있기에 하고 있다. 뒤에 오는 동사는 원형이 된다. 뒤에 오는 본동사라고 할게요. 본동사는 원형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더 있잖아. Does it helps me가 되죠. 그죠? Does it 이건데 Does it help m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케이스예요. 아래 내용 종이에 한 번씩 쓰고 사진 찍어 보냅시다. 나머진 괜찮아요.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가 정확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나중에 제가 아예 글로 쓰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암기 숙제를 볼 건데 제대로 이제 잡혀 있겠죠, 이게. 여기가 이제 최대치로 해서 만기가 80개까지 잡혔는데 이게 지금 15분 만에 끝날 양은 아니에요, 절대로. User description 마이크가 정말 너무 안 is 좋다. silenced. 마이크가 정말 안 좋다. When do you sleep? When you sleep? When do you sleep이죠. When do 그래서 you, 이거 20에 0에 79잖아요. when you sleep? When do you sleep? You sleep? 틀렸으면 다시 눌러야지. 그러니까 틀렸으면 다시 눌러야 되는데 안 하잖아. 틀렸으면 틀렸다고 틀렸으니 다시 버튼 누릅니다.
맞았다고 거짓말 하면 기계는 믿습니다. 프로그램은 믿습니다. 그럼 학생만 손해입니다. 이러니까 15분 안에 끝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좀 더 지켜볼게요. 봐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는 관점은 여기 79였잖아, 리뷰가. 여기서 만약에 틀렸다고 했으면은 틀린 카드의 개수가 1로 올라갔어야 돼요. 근데 그게 안 올라갔잖아. 당신은 언제 잤나요? 라는 지금 이거 APK 파일 내가 받아보면 알아. 내일 다 나와요, You 연역에. sleep. When do you sleep? When do you sleep? 별로 안 틀린 거. 그러니까 자신에게 관대해지면 관대해지는 만큼 실력이 떨어져요. 1 더하기 아니 10 더하기 10이 20인데 19라고 답을 내고 대충 맞았네 라고 하고 넘어가는 거랑 같아요. 지금 이게 틀렸잖아. 틀렸다고 해야지. Happened. 틀렸죠. 봐봐. 0에 78이잖아. 어머니를 일어났구나. 어머니를 일어나다. 어머니를 일어났다. 어머니를 일어났다. 이거. 이것도 어머니를 일어났다. 이것도 답 제대로 말 못했는데 맞았다고 하고 넘어가네요. 그렇게 하면 그냥 지금 이 실력 그대로 그렇게 쭉 갑니다. 이러고 있었네. 이러니까 과정을 봐야 된다고. 어머니를 일어났다. 해도 안 된다는 학생들 다 받아보면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과정을 보면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걸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학생도 부모님도 가르쳤던 선생님들도 이런 걸 몰라요. 이거. When I was young, 그치. I went to school at 8 a.m. 투데이가 빠졌는데 난 이 정도는 봐줄 수 있어. 예. today. What happens겠죠? 봐봐. 19에 1에 76이잖아. What happens when you breakfast? What happens when you have breakfast? What happens when you have breakfast? What happens when 봐봐. 이것도 이 문장을 영작해낼 능력이 현재 전혀 없는데 없어서 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미 이전엔 이걸 몇 번 맞췄기 때문에 다시 어려움, 알맞음, 쉬움 버튼들 위에 떠있는 강경 날짜가 이미 21일에 육박해요. 즉 과거에도 몰라서 틀렸다고 표시했어야 할 문장들을 그냥 맞다고 그냥 안다고 표시하고 넘긴 거죠. 이런 식으로는 실력이 절대 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조금 아플 수도 있어요. 근데 겪어야 돼. 본인이 알아야 돼. 뭐가 문제인지. 예상했던 부분이 약간 있는데 그거랑 살짝 맞아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이것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할까? 이거를 여기다 쓰고 정리를 해서 말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 ADHD랑 ADD가 있습니다. 둘의 양상은 다르지만 공통된 키워드가 있어요. 뭐라고 할까?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게 힘들다는 겁니다. 저는 학창시절에 지독한 ADHD를 알았습니다. 지금은 뒤늦게나마 제 뇌를 이해하고 체질을 개선하며 살았고, 제 눈엔, 제 기준으론 이제 다른 모두가 선택적 집중이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하루 화장실 가는 시간 제외하고 일만 해야 한다고 해도 집중이 가능합니다. 이제는 그렇습니다. ADHD 쪽의 성향을 ADHD나 ADD, 난독증 등등 이런 뭔가 학습에 저해를 느낄 수 있는 양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 ADHD인지 ADD인지 등등을 가르는 기준은 굉장히 주관적 기준은 다소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특정 기기로 점검을 확인을 하기도 하지만 설문조사와 소견으로 결정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 상황입니다. 즉, 이런 다소 주관적인 부분으로 특정 수준이 넘으면 이 사람은 이거다, 저 사람은 저거다 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성향을 다 보입니다.
에마 학생은 차분해 보여요. ADD는 절대 아니지만 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보이는 학습 태도 중 하나가 오토파일럿 모드입니다. 인간은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의식을 사용할 수 있는데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걸 하면서 다른 곳에 의식을 집중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글쎄 뜨개질에 익숙하다면 뜨개질을 하면서 운전에 익숙하다면 운전에 익숙해서 운전을 무의식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면 운전하면서 대화도 훌륭히 해내겠죠. 이때 대화에 의식을 사용하고 운전에 무의식을 사용합니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게 쉽지 않아요. 특정 학생들은 자신들도 인지하지 못한 채 오토파일럿 모드를 가동합니다. 수업을 듣는 척 하는데 수업을 듣는 척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의식은 공상하거나 공상합니다. 내지는 ADD 성향을 가진 아이들은 공상조차 없이 아무 생각 하지 않음. 을 할 수도 있어요. 어제 에마 학생이 보낸 동사표를 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조치와 조치를 취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분명 실력이 오르고 있었고 예상되는 결과값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갑자기 정말 얼토당토 않은 결과를 보내왔어요. 동사표 숙제를 제대로 할 생각이 없이 한 숙제였습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억울할 수 있어요. 특정한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 양상이 있어요.
무언가를 새로 배울 때 이것에 익숙해지기까지 분명 시간이 필요한데 모종의 어떤 이유들로 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자신에게 관대하여 틀려도 몰라도 안다고 생각하거나 틀려도 개의치 않거나 하는 패턴들을 보이고 수행하여 객관적으로 만족스럽지 않을 결과값이 나와도 그냥 넘어갑니다. 저도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는 모릅니다. 다만 정말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다 보니 이런 패턴을 보이는 학생들이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과정의 패턴을 보이는 학생들이 보여주는 결과가 놀랄 정도로 같다는 것만 압니다. 안 배운 게 아닌데 배운 걸 잘 몰라요. 이걸 바꾸려면 결국 과정이 변해야 합니다. 편안했던 오토파일럿 모드에서 나와서 의식적으로 사고하는 훈련을 조금씩 해나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최근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 숙제에서도 이 부분 여과 없이 학생과 어머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중간에 말했지만 학생이 ADD 성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ADD를 가진 건 아니에요. ADHD를 가졌거나. 근데 다만 그런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 패턴의 모습을 학습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 결과로 배웠는데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인지한다면 학생도 조금씩 변해갈 수 있고 이 글로 아마 학생 가르치면서 여러 번 돌아와서 다시 얘기를 해줄 거예요. 지금 혹시 이러고 있지 않느냐라고 물어보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